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3월 2일 월요일, 어, 현재 시각 오후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대념적용입니다. 어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제 그 스승님을 뵙고 왔는데, 어, 참으로 그 스승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행복한 일이 아닌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냐면, 제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고 낮춰서, 스님을 대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하고, 또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고, 뭐 스승님이라고 해서 모든 점이 저보다 뛰어나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 저기 어떤 구체적인 지시도 좋지만 방향성 제시에 대해서, 또 부처님 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스승님께서는 조금 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국 불교를 어떻게 하면 어, 본인이 못 세우더라도 일조할 수 있는 작은 기반을 부처님 법의 율장을 통해서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것을 경청하고, 혹시 뭐 연필 심 한 자루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내적으로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의 그 스승을 만드는데도 많은 노력과 상당한 시간들도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스승님들을 이제 찾아뵈려고 많이 이제 했고,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도 또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부처님 법과 인연된 스승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그 이익이 되는지, 어, 다, 이익이 되는지, 그러니까 큰 이익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또한 이렇게 입니다. 음,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스님들과 또 도반님들, 그리고 함께 하신 모두 제자분들께도 감사 다시 드립니다. 이제 지금 안거가 내일 마치는데, 이제 선방마다 조금씩 그 하루 이틀 정도씩 빨리 이제 마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선정에서 나왔을 때 그 저기가 그런 분들한테 보시하면 이 크다라는 얘기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선방에서 나오자마자 쪼르르 달려가서 인사드리고, 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참으로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 내일 또 이제 해제 날이기 때문에 또 아는 스님들한테도 전화 드려서 또 기운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 어렵더라도, 뭐 어려울 리도 없지만, 에, 뭐 생활하다 보면 조금 뭐 뜻대로 안 되는, 덜 풀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러더라도 에, 차라리 조금 곤란함을 당하지 부처님 법 공부에 소홀함이 있지 않게 있도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저기 질문이 있는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고, 어제 이제 뭐에 대해서 했냐면, 사념처가 이제 동시냐, 어떻게, 그것이 이제 동시성이냐, 아니냐. 사실 사념처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사띠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억해서 지금 한번 있게 해봐 이런 단어예요. 뭐 있으면서 이런 단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사띠라는 말이 하도 많고, 제 나름대로는 사띠 규정에 있어서 최상의 규정들을, 어, 발견해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어렵게, 들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원래 부처님께서도 그냥 세상의 언어를 갖다 쓰고 점진적으로 전문적 용어, 그 다음에 수행에 대한 용어, 또 출세간의 개념으로 나아가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아니, 싸띠라는 게 본래를 억누르는다는데, 그렇게 해야 얼마나 효율적이야? 또 잘못된 번역어들도 많은데, 그런 거 제쳐두고 빨리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에, 에, 듣는 분들한테 좀 힘들게 했겠다 싶어서, 조금, 어, 되, 되도록 또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앞으로는 좀 편안하게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이제, 오늘 그래서 오늘 공부 내용은, 이제 사념처의 동시성인데, 이제 좀 쉬운, 이렇게 좀 에, 익숙한 걸로 좀 해야 되겠다. 저기도, 에, 경, 이 스크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좀 쉬운 걸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개념들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것도 이제 더 넣어가면서 그렇게, 어, 하겠습니다. 음, 어제 이제, 쌍욕다니까야, 대, 대왔다, 왔다. 그러니까, 욕계천, 이런 단어인데, 욕계가 이제 육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정말 평이하게 할 테니까 혹시 불만족스러우면 또 말씀을 하셔요. 이제, 야, 인간 삶이 뭐 행복하기는 하더라도 고달픔이 있다. 그러니까 저기, 에, 초반에 한 뭐 20년 막 그럴 때는 전에는 33천에, 뭐 살기가 좋다는데, 뭐 남자도 멋있고 여자도 이쁘다는데, 거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이고 타화자재처럼 좀 가기 싫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야, 뭐 열심히 노력해서 말이지. 에, 저기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에 가서 담이 내려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뭐 그 생각도 훌륭하긴 하죠. 근데 과연 공부를 하는 사람 그 입장으로서 그게 건전하고 올바른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아니 공부를 할 때 바짝 해서 저기를 해야지 도가를 얻을 생각을 해야지 뭐 부처님이 계신다고 꼭 그 옆에 가서 그 저기 위로 법이 있는데 법을 빨리 하면 좋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풍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천신이 그 와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풍류를 건너느냐? 그러니까 멈추지도 않고 아둥바둥하지도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 뭐 세세한 것은 아직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근데 폭류라는 단어가 오가 합니다. 오가. 그리고 어서워도 흐른다 이러면 흐른다. 이- 그래서 이 어서워 번뇌는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흐르려고 막 하는 거예요. 폭류는 이미 흘러 나간 거야. 뭐냐면 내적인 이 유기체에서 튀어나가고 막 시가고 막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걸 폭류라고 한다. 그래서 폭류가 번뇌하고 폭류의 종류가 똑같아요. 견해의 폭류, 견해의 번뇌, 강박적 욕망의 폭류, 강박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폭류, 존재의 번뇌, 무명의 아, 무명의 폭류, 무명의 번뇌 이렇게 갔다 이 말이죠. 어, 그럼 이제 저, 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자, 지금도 행복하다. 이제 긍정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게 요 그, 조금 인상 써지는 이제 그 상황도 얘기 말고 부처님 공부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근데 왜 행복한가? 번뇌 없다라는 공부를 하니까 행복하자 한다. 그때 보면서 번뇌가 약해지는 것처럼도 여겨지고 실질적으로 약해지는 쪽으로 나가고 폭류도 약해지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피안 강 저편으로 건너갈 때 이제 피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 건너를 빠라라고 하는 단어. 생각해 보니까 다리도 필요 없어요. 폭류가 끝나면은 그냥 맨 땅이 되는 거예요. 맨 땅이. 그러니까 에, 강박적 욕망의 폭류가 일렉과에서는 약해지고 불안과에서는 없어져요. 강박적 욕망의 폭류가. 근데 안이비설신에 대한 그러한 폭로는 끝났어도 뭐가 있냐면 의하고 식하고 관계된 폭로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인간경계니까 인간경계이고 욕계니까 그 폭로는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도 존재 저변에 뭐가 남아 있어요? 새끼의 존재, 무새끼의 존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 존재의 폭로, 그것과 관계된 견해의 폭로, 그것과 함께하는 무명의 폭로, 요게 남아 있는 거예요. 강박적 욕망 없이 그 절퍽절퍽 걸어가는데 이제 저기 넘어져서 죽을 일은 없어요. 휩쓸려 갈 일은 없어요. 그래도 뭐가 있어요? 가다가 그 거머리도 붙고 막 나라는 거머리도 붙고 또 존재에서 막 푹푹 빠져갖고 온몸이 다 시궁창에 빠졌네 하는 그 존재에 저기도 그 폭류나 번뇌도 붙고 이런 것은 오상분별이라고도 하고 또 무명의 폭류이기도 하고 아누사야이기도 하고 존재 견해 아누사야는 그건 없어졌네요. 뭐 그런 폭류들이 자주 일곱 가지 폭류가 남아 있죠.
또 뻗디거 풍류도 남아있고. 뻗디가는 이제 부딪힘의 풍류입니다. 예, 그래도 남아있겠네. 어? 예, 남아있네요. 새끼에 대한 라가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다. 자, 그 이제 아위자라는 게 이제 어 번뇌는 아이자에서 매우 가깝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무명을 어디에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무명 행식 이렇게 나가는데 유기처의 그 업들 그러니까 유기처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업으로 애들이 이 업들이 막 난리를 치는 것들을 무명이라고 한다. 가장 그 제거 어려운 게 뭐다? 견해의 무명 중에서 견해의 무명, 의심의 무명 이런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무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래, 취, 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빠냐 유무띠에서 사라진다. 이걸 위파사나 할 때는 시익이 루빠 다투, 아루빠 다투. 그러니까 새끼나 무새끼에도 관계되어서 식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식과 관계된 대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상을 뭐라고 한다? 아람마나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그 없어지는 것. 요걸 뭐라고 한다? 빠냐유무트라고 한다. 자, 이제 어, 우리가 그 공부를 이렇게 해서 반드시 뭐냐면 빠냐유무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걸 없애는 그런 과정에 들어서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열심히 하는데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받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그 접촉들. 그러니까 내가 이장이야. 그럼 이장이라는 그런 정체성, 그런 환경, 그런 접촉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책임감과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부처님 법을 만나면은 그 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만 접촉하잖아요. 어제도 이야기 봤네요. 어제 마지막 143번 그 아나타 빈디카의 교경은 윈냐나 바와사티 바와 뭔데? 그러니까 윈냐나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되죠. 무슨 윈냐나? 그 해탈과 열반에 가는 윈냐나를 키워야 된다. 어디에서 만호는 법을 반영한 시기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것도 법이 들이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꾸 윈냐나의 대상으로 쌓여요. 그거 씨앗이 되어서 씨앗이 커지면서 뭐가 된다? 도가가 된다. 부처님 법이 많이 듣고 나면 도과가 된다. 도는 뭐라고요? 막가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마나시카라, 요니소 마나시카라. 즉 열이작이라고 하는데 들었던 것들 해탈과 열반적으로 자꾸 하는데 그냥 팔정도 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화가 생긴다. 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벗어남 경이에요. 벗어남. 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멈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어지다, 지속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속한 이런 것 같아요. 목화는 이제, 어, 그 뭐냐면, 벗어남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것 대신에 또 뭐가 있냐면, 위목화가 있죠. 그러니까, 위목화는, 여기에서 위는 부처님 법을 가지고, 그러한 결과로서 벗어났다 했을 때 위목화. 이렇게. 또 벗어나는, 그러니까, 과정이나 장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키 점프를 하면 스키대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점프가 되고. 낙하산을 타려면, 낙하산 뛰려면 비행기에 타서, 비행기나 헬리콥터에 위치해야 되죠. 그러한 것을 목하라고 한다. 뛰어내리면 비행기에서 벗어났다 하면 위에 못 뛰라고 한다. 벗어날 수 있는 장소에 서는 것을 위에 목하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천신이 아주 깊었을 때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다숲을 환하게 밝히면서 부처님께 와서 절을 한 뒤에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그 천신은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절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 부처님 모시는 부처님께 그리고 법에 법 앞에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수용만 하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법은 해석을 요구하는 것, 해석은 극히 조심스럽고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부처님 법은 해석할 필요 없이 완전하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요- 번역어가 틀리고 아직 그 용어나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변형된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걸 바로 잡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위무띠 벗어나는 거 안쪽에서도 벗어나고 바깥쪽에서도 벗어나고 바깥쪽은 욕계, 색계, 무색계도 벗어나고 이미 업으로 축적된 입처에서도 벗어나고 내 입처에서도 그러면 안에서도 벗어나고 밖에서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중도가 된다. 그래서 중도경에서 보면 내 입처 외 입처에 내 입처 외 입처가 뭐라고 했다? 극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 극단이고 초기의 일어남이 두 번째 극단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당신은 중생들의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제 여기서는 여기 목화를 두 번 썼네요. 중생들이 그러니까 중생이 뭐라고요? 쌓았다. 이렇게 쌓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파자는. 근데 해석하지 마. 파자는 우리가 의미를 찾는 과정이니까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목화가 두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니는 지속해서 목화하고 빠는 강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 외카는 분리되었다. 부처님 법으로 분리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중생들의 벗어남과 풀려남과 떨쳐버림에 대해서 안다. 즐김에 뿌리박은 존재는 멸진해 버렸고 특히 뭐가 중요하다? 난디. 즐기지 마라. 바와는 뭐예요? 아, 욕, 예를 들어서 바와는 식이 어떤 경계에 서는 걸 저게 바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빠냐미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식이 내가 새끼에 가야지. 새끼에 막 손을 막 가요. 초선이 선, 삼선이 아니라. 그럼 그것이 업이 작동하면 새끼에 태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와라고 한다. 그런 것을 즐기는 거다. 새끼 손을 즐기는 것도 하나의 애가 되는 거죠. 그다음 파리는 원만하게 카야.
없앴다 이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냐면 쌌냐를 와 있냐를 쌍 카야 그것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없앴다. 카야가 지금 멸진했다 했다 그 단어예요. 그리고 그런데 느낌은 카야가 아니고 보니까 멈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멈췄다. 느낌은 소멸했다. 이 소멸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느낌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가래와 그리고 취와 유 이걸로 가는 것들이 멈췄다 이런 단어 이런 단어다. 아 부처님도 아이고 허리야 하고 놓고 폐 아팠고 이질하고 힘들다고 하시고 또 80세 잡수셔서 아이고 이거 말이야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마차가 오래돼서 덜거덕거려갖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부러진데 동여매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몸이 다니네. 이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느낌이죠 그런 건. 근데 아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막 도사 내가 또 막 야고 더 튼튼해야 돼야 되는데 보약을 좀 한 질 먹을까? 이런 가래가 생기지 않으셨다. 아, 튼튼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는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 욕망적인 이렇게 그 존재론적인 것은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안 오니. 무엇 알아서요? 즐김에 관계되는 존재를 없앴고, 카야는 끊어내서 없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인지와 상과 아르마리도 카야했고, 니로다는 멈춰서 가라앉혀 버렸고, 느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로 모아서 경험한다. 이런 날 하나 모아서 경험한다. 그러니까 뭐가 숙하는 뭐 원했던 것 쪽으로 모여져서 경험한다. tuk하는 아 저거 아닌데라고 하는 것들 경험한다 이런 거죠. 이제 나는 안 오니 해탈과 벗어남과 떨쳐버림.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런 것과 관계되는 단어들로 보여요. 즐기는 거, 또 산야가 있는 거, 외다나에서 숙하에서 가래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러한 개념으로 중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니모카 여기서 니모카를 그냥 해탈이라는 단어가 막 그냥 이 한글로 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니모카와 위모카와 니모카와 이거 무슨 모카였지? 예. 빠모카네 강하게 확실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 그다음 빤야도 그래서 빠야냐 이런 말 빠야냐 강하게 분명하게 알았다. 그다음에 위에카 한거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언제든지 질문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사념처의 이제 대략적인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갈 때는 간다. 그럼 뭐가 갑니까? 뭐 물질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뭐가 움직여요? 유깁처가 움직이는 거예요. 유깁처는 어디에 속해요? 눕박한다에 속해요. 유깁처는 안이비설, 색소양 미초이잖아요. 그 당연히 물질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그 물질을 물질로 그냥 아는 거다. 유- 그것은 거기에다 뭐 더 붙이지 않는다. 뭘 안 붙인다. 서사를 안 붙인다. 거기에 또 대표적으로 뭘 붙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마마, 아이고, 내 물질. 물질을 보는데 내 물질 그러지는 잘 않겠죠. 아이고, 내 허리, 뭐, 허리 뻐근한 거 보면 뭘로 보입니까? 아이고, 풍대하고 지대가 좀 뭉친 것 같으네. 이렇게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풍대를 풍대로 보고 그러면은, 뭐가 저기냐면, 에, 내 거, 나 있음, 또 이게 뭐 본질이야? 저기, 육사의도들은 지수와 풍을 본질로 아따로 봤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랑스러운 거야. 내가 그것을, 이런 주장을, 어, 꼭 움켜줘야 돼. 그래서 아까 움켜져서 즐기고 난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거다. 수는 뭐예요? 그렇게 유깁쳐 하더라도 유깁쳐서 반드시 일어나요. 뭐가? 아직 뭐냐면 뭐 가만히 자성하고 있어봐요. 앉아있을 때 앉아있네 했는데 뭐가 일어납니까? 아이고 내가 아까 왜 그렇게 말을 했지? 하면서 당황과 함께 뭐가 일어나요? 오장에도 일어나고 그때 이제 법륜체네요. 뭐가 일어나요? 투카가 일어나잖아요. 좋지 않음이. 좋지 않은 장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공간이 열려요. 그때 좋네요. 수카는 좋다고 하는 공간이 열리는 것이고 카는 일단 공간으로 보자고요. 필드로. 그래서 뭔가 확 나오려고 하는 게 와갖고 어디로 향해 가는 걸 가래라고 한다. 그런데 느낌은 뭘로 와요? 아유 그냥 경, 경험이네. 좋은 쪽으로의 경험, 좋지 않은 쪽의 경험이네. 이게 또 어떻게 보자고요? 정견이 있으면 이게 출세간으로 두카이고 수카이겠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보는 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고? 심념처하고 수념처가 동시에 일어나겠죠. 지금 저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일어나잖아요. 그 아이고 척하고 넘어졌어요. 그럼 뭐 했어요? 그때 아유 실수가 됐네. 코가 좀 깨졌네 하면서 축하가 일어나잖아요. 이 유입차에서 몸에서. 그런데 그때 이 이제 대상에 대한 반응이 뭐다? 마음이라는 거다. 바, 반응해요. 어떻게? 내 몸이네? 내 코가 깨졌네? 뭐 이런 게 강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 코뼈가 부러졌네? 아니면 내 차가 저기 어떻게 됐네? 이렇게. 그래서 이 심은 뭐다? 식과 관계되는 것이고, 식 안에, 식은 반드시 뭐랑 같이 일어나요? 대상이랑 같이 일어나요. 그 대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초하고 수하고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곳은 신수심은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 유깁처로 보고 유깁처에서 있는 결박으로 보고 유깁처일 때는 뭘 보라고 돼 있죠? 어떤 결박이 있는가 이걸 보고 그걸 풀어버리는 것은 이 문제를 실각지로 보고 실각지로 결박을 보는 걸 뭐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한다. 제 얘기입니까? 니카에 그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 법의 공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아까 니모카, 빠모카,
위에가 아니면 리삐다 위라가 빠띠니사가 위무띠 니빠나 이쪽으로 가는 과정들을 목적으로 해요. 내가 더 지식을 많이 알고 요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 없이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은 언어로 돼 있어요. 언어로 법은. 그러니까 그럼 강아지가 언어가 있습니까? 예. 구체화하지 못해도 그런 어떤 아이고 힘들어 뭐 무서워 다 저기잖아요.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는 어디에서 생긴다? 아디 왔잖아라는 것에서 생긴다. 아디 왔잖아가 어디 있죠? 아디 왔잖아 삼바사가 현일 스님 나마 루빠에서 예 나마가 아디왔잖아 삼파사를 한다고. 나마루빠의 나마까야하고 법하고 관계라고 그랬죠. 나마루빠하고는 조금 혼동이 되니까 나마까야죠. 나마까야. 나마까야가 법하고 아디와찬 쌈바사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신이 법과 관계되는 거. 법은 뭐로 되어 있어요? 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뭐냐면 언어는 이 지금 언어를 더 배우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접촉되는 어떤 질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언어화 할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유깁처에서 일어난다? 아, 지금 5장에 일어나는 게 5장에네?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 어제 이제 조금 혼란이 되실 수도 있었겠는데 부처님 법의 특장점 중에서 아칼리가를 했어요. 아칼리 꽂고 거기서는 비시간성. 그러니까 어 산디도 있고 지금 일어나고 알 수 있는 것을 비시간성으로 와서 경험해라. 이게 이제 에이빠시코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저기에서는 성, 성강 선생 성강 선생님 지금 마이크가 곤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아, 연기법에서는 12입처입니까? 6입처입니까? 6입처입니다. 6입처. 그러면 12입처나 12입처는 외부 경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외부 경계 바있다, 아야따나는 뭐냐면 외부 개는 색성향 미촉법의 외부 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여기는 그러한 대상이 흘러가요. 변해가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대상과 대상 사이를 뭐라고 한다? 시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태양의 태양이 도는 거, 달이 도는 거, 대상이 대상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모양도 바뀌고. 이걸 뭐라고 한다? 시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라. 이 물질이란 대상, 태어남이라는 대상들이 응애하고 성장하다가 유지되다가 약화되다가 쭈글쭈글하다가 이걸 뭘로 해? 대상들이 바뀌니까 이걸 이런 걸 시간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법은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떠나는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기법은 뭐예요? 연기법을 이해하는 게 뭐다? 사성제예요. 그냥 보세요. 고가 뭐다? 투카다. 투카가 연기법에서 어디에 나와요?
외다나에서 나오고 또 외다나에서 가래로 가면은 뭐로 나오냐면 생로병사에 특화한다고 나와요. 그것은 상류다의 기반경에서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12에 23번경에서. 그리고 집재를 뭐라고 그래요? 가래부터 해야 된다, 가래. 가래가 없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멸재라고 한다. 그것을 아는 게 뭐라고 한다? 토제라고 한다. 도대체 토제가 뭔데? 정전이라는 게 유기처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걸 딱 일단 막아놓고 뭘로 막아? 정전에 있으면 그 빤야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사띠로서 뭐가 한다? 부처님 법들을 현존시키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정진으로 부처님 법, 선법들을 키우고 부처님 법이 아닌 법들은 없애거나 약화시키고 이렇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서 뭐가 돼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로 봐버리면 외단화에서 저기로 나가는데 가래로 나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경과 정정진과 정념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거라고요. 어, 그러면 대상에 이렇게 시간이 변해가는 대상과 관계되는 것에 붙들리지 않으면 시간이 경험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함께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수신법은 금방도 사띠 우리가 배우는 사띠는 지금 여러 사띠가 있겠지만 어떤 사띠다? 해탈과 열반 그러니까 아까 니모카, 빠모카 그다음에 위에가라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사띠 그것과 관계되는 사띠 무엇이 네 가지인가? 까야를 까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응? 그러니까 까야를 까야로 아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까야는 그냥 기능하는 다발이에요. 칸다는 경험의 다발, 까야는 기능하는 다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해보죠. 까야는 기능하는 다발, 칸다는 경험의 다발. 다시 까야는 기능의 다발, 그 다음에 칸다는 경험의 다발. 그래서 그럼 쌌냐 까야는 뭐요? 예, 그 경험이 그렇게 기능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 사념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언어를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된다. 언어. 그래서 우리 지금 내일 니테사 하지만 니테사는 뭐예요? 누가 해탈합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다. 누가라는 것도 있지 않다. 그것은 뭐예요? 누가가 있다라는 건 누가라는 존재가 실체가 있다. 언어가 그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 언어를 멈추자. 조건이라는 것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이 조건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다. 그럼 언어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어의, 언어의 대표가 내 거, 내가 있음, 어떤 실체나 본질이 있음, 이거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 서사가 붙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아이고, 이건 나야. 그럼 내 눈,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눈, 내 귀, 이렇게. 그럼 빠짜야 조건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조건들. 어변, 스변, 이런 것들이 막 과보연, 등상년,
뭐 상호연, 막또 등모관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대. 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념처의 올바른 이해는 언어의 이해와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또 사념처 이해를 위해서 조금 그 어, 이- 알아두면 어 저기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 사띠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이 개의무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개는 뭐가 신라라는 단어인데 신라는 습관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습관과. 그래서 품성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 보면 아, 참 품성이 됐네 이렇게. 그런데 그 품성은 뭐가 있어야 된다? 정견이 있어야 그 해- 해탈과 관계되는 정어, 정업, 정명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정진, 정정진, 정념, 정정이 사마디의 무덕이다. 그다음에 정견, 정사유, 정사유라는 단어가 이 쌍카파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쌍카파 이게 뭐냐면 어떤 쪽으로 지향할 의향을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쌍카파는 왜 생긴다고 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위탁가가 있고 쌍카파가 있고 그 다음에 쌍카 의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쨌다나 의도가 생기고 그다음 뒷띠가 된다. 그래서 계속 미차뒷띠를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정견이 계속 아래 짙어서 어나서 짙어서가 있어야 막강이 있어야 계속 그게 이 증진을 하는 거다. 그때 뒷뒤도 증진을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무엇이 삼매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표상이고 여기에 나와요. 니미따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니미따. 그러니까 사마디의 표상이다 이 말이야. 사마디의 표상이다. 어떤 것들이 삼매의 필수품이고 삼매를 담는 것입니까? 자, 여기 이제 좀 복잡함을 피하려고 하겠습니다. 알아차림의 표식, 인식의 대상을 붙드는 표상, 징표다. 일단 님이다라는 게. 그 다음에 우대사는 표지, 까야는 그 네 가지로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마음의 한 끝에 집중됨. 이건 뭐냐? 애깍 같다인데 이게 뭐냐? 찢었어. 애깍 같다라고 하는데 해탈과 열반 쪽으로 대상을 모으고 떠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네 가지 마음 챙김 확립이 삼매의 표상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까야를 까야로 보고 그러한 리미따와 까야에 대한 올바른 우대사, 그것이 요지나 정리나 표현이나 이러한 것들이 뭐다? 삼, 해탈과 열반 조가는 표상이 된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 때 알고, 그건 뭡니까? 양태죠. 특징. 아, 이것은 이렇게 움직이네. 그건 닌가죠. 움직임이라는 거, 다리로 이런 것들은 닌가죠. 그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표상이라고 하죠.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표지. 거기에는 뭐, 그렇게 하면 내 몸, 이런 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급하게 가네? 이런 거 붙이지 할 필요가 없어요. 걷는 사람 빨리 걷고, 천천히 걷는 사람 천천히 걸으면 돼요. 뭐, 이제 한번 펄펄한 20대 중반에가 한뭐 80 먹은 분이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걷겠습니까? 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 저도 나이를 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노력이 필요한데, 선법을 계속 키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법들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삼매를 닦는 거다. 아, 요거까지 하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용들이 쌍카라들이 있습니까? 자용들로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까야 쌍카라, 와치 쌍카라, 찌따 쌍카라가 있다. 세 가지 쌍카라가 있는데 몸의 쌍카라, 와치 쌍카라, 찌따 쌍카라. 그럼 까야 쌍카라가 이제 왜 뭐냐 까야가 무엇이 몸의 작용이고 들숨날숨이 몸의 작용이다. 배 보고 있으면 몸이 작용하잖아요.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그 몸이 무슨 몸인데 이제 까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까야 아까 뭐가 있습니까? 그 양태, 특징, 표지, 표상. 그냥 요런 어떤 그 아, 지금 흐르는 동작들에 관계되어서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싸싸 빠싸싸는 뭐다? 이제 고거에서 출발을 해서 숨 쉬니까 몸이 만들어지네. 예, 그렇게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자. 야, 숨만 쉬어서 몸이 만들어지나? 밥을 안 먹고 물 안 먹으면 그럼 되나?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죠. 아, 까야라는 개념이 많구나. 까야가 뭐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말은 뭐냐? 이제 어 아싸싸 빠싸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까야상카라고 한대요. 위따까 위자라는 뭐다? 위따까는 위는 따까는 뭐냐면 그냥 문장 이런 단어예요. 어떤 출발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의 위따까는 부처님 법으로서의 출발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 법에 대한 숙고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걸 갖다가 와치 쌍카라라고 한다. 그다음에 여기 찌따 쌍카라는 뭐냐면 싸냐하고 외단하대요. 그 싸냐가 뭐예요? 어떤 대상 윈냐나하고 접촉을 하면 외단하고 싸냐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노 윈냐나 다투가 왜 그게 찌따라는 단어로 쓰이는가? 이러한 것들이 뭐가 된다? 사념처에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앉아있네, 혀 말았네.
어, 관심이 밖으로 안 나가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산매란 것은 대상이 안정적으로 머문다. 이제 우리가 내입처, 외입처, 시계, 왕복청. 자, 그럼 내입처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외입처는? 그럼 입처는 분명히 육입처는 업이라며요. 그건 숨을 쉬는데, 야, 이게 업하고 무슨 상관이냐? 공기가 들어오는데, 왜 이게 업하고 형성되는 거냐? 아, 그 업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겠네. 편안한 업이 되니까. 근데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이따가 위차라를 한번 부처님 법적으로 맞춰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시계적 작동이라고 하는데 뭐가 된다? 아, 식이 움직이니까 식은 뭐라고요? 그 담마와 반연해서 생긴다. 그러면 부처님 담마에서 그것을 증장하고 키운 것, 개발한다. 그런 것을 안쪽으로 또 바깥쪽으로 이해를 한다. 아니면은 잘못된 것들을 내놓지, 뭐 내놓는다.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은 가능하겠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머리 식히려고 일단 안 지우고 놨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D가 23번경 빠야시 왕자경인데 뭐냐면 우리가 정직하고 과감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 빠야시 왕자가 이 법문을 듣고 알았어요. 윤회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덜컹 하지 않고 보시를 할 때도 하인을 시켜서 하고 성의가 부족하고 그랬어요. 태어난 것도 죽고 나서 뭐 훌륭한 데 못 갔어요. 아마 그 사대왕 전에 낮은 쪽에 갔을 겁니다. 인간보다 뛰어나니까 어디냐. 뭐 그러나 부처님 법을 하고 거기에는 아, 최저 수준인 거죠. 그 이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천상에 간 사람들이 왜 인간 경계에 안 오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가사빠 존자시여 분뇨 구덩이는 더럽습니다. 더러울 뿐만 아니라 더럽다고 알려졌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난다고 알려졌고 혐오스럽다고 알려졌고 역겹고 역겹다고 알려졌다. 대화들 욕계 천상들의 존재들이 보면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계가. 그래서 인간들은 신들에게 더러울 뿐만 아니라 더럽다고 알려졌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알려졌고 혐오스럽다고 알려졌고 역겹고 이렇게 알려졌다. 자, 그래서 이제 오계를 지키고 보시라면 욕계천에 태어나죠. 에, 이제 그 2년 된 강아지가 있는데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제 눈에 이쁘게 보여요. 이제 저 내려가면 제가 경영하는데 밭이 있어요. 네. 이제 봄이 되니까 그 밭 주인이 그 축분, 축분이란 게 이제 축생들의 분뇨, 그거 이제 밭에다 싹 깔아놨어요. 근데 제가 경영할 때 애들이 따라와요. 그래갖고 그 축분 나는 대로 쏜살같이 뛰어가서 그 축분들을 막 먹어요. 그게 좀 냄새가 고약한데 그들한테는 향기로운 건가 봐요. 그리고 포행을 나가면은 뭐 이제 고양이나 야생 고양이나 개들이 이렇게 또 싸놓은 거 있어요. 그걸 또 맛있게 먹어요, 애들이.
못 먹게 해도. 그러면 천상의 존재들이 인간들의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물질에 막 몰두하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마지막 정리가 좀 그렇게 하네요. 예.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편스님, 포편스님, 포편스님 마이크가 안 되시는 것 같으네요. 지선스님, 지선스님 마이크 안 되십니까? 어, 네, 포편스님. 예. 오늘 제가 조금 좀 평이하게 이렇게 공부를 함께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머리 아프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정말 감- 괜찮습니까? 예. 어, 우리 송강 스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음, 최아린 선생님은 어떠세요? 다들 이렇게 마이크를 못 켜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뭐 평상시에랑 다르게 조금 평이하게 좀 하니까 네, 좋습니다. 저기 평상시에는 주로 이제 챗 GPT에 나오는 그런 용어로 하다 보니까 좀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용어들이나 이런 게 많이 사용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한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참 듣기가 더 이해하기 쉽고요. 문제는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어떤 어렵거나 무슨 용어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처럼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강 스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저도 동감입니다. 김 교수님과 네. 동감인데, 근저에 한 며칠간 스님이 너무 좀 딱딱하시고, 표정이 없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웃으시고, 그냥 네.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예, 평이롭고 부담이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